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지난번 1강 프롤로그에 이어서 오늘은 진짜 수업이에요. 그래서 집중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2강 디지털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난번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1급은 2급과 다르게 출제 기준이 굉장히 실무적이고 조금 너네가 디지털 마케터로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약해 드리자면 일단 검색 광고 실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검색 광고 활용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고 얼만큼 알고 있는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검정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해서는 검색 광고의 이해, 검색 광고의 기획, 검색 광고 등록, 검색 광고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 활용 전략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및 실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보고서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약간 용어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1강 듣고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은 원래 2019년도에는 1년에 2번만 개최가 됐어요.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 1년에 3번까지.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 연도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2번이 지났어요. 그래서 접수 일자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시험일은 이제 12월 12일로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제 시험 접수 일자나 시험 일자가 많이 변동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접수와 시험일에 대한 부분은 공식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강의부터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번 20년도 안에 한 번에 딸 수 있도록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이론 위주의 이 전체 저는 이 책을 들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020년도에는 실무 위주의 책으로 리뉴얼 됐더라고요. 이 책으로.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둘 다 확인을 했는데 1급 이전의 책과 새로 리뉴얼된 책이 조금씩 섞여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출제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이전의 책과 새로 리뉴얼된 책에 기출 문제만 쏙쏙 골라 담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좀 더 유용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절대 강매는 아니고요. 집에 이 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다면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약해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니까 이 해당 화면을 나중에 뭐 요청하시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노트 필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검색 엔진이란 인터넷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 너무 좀 개념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터넷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하고 단답식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사지선다형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게 총 40문항, 그리고 단답 문항이 20문항이죠. 그 중에 하나가 검색 엔진,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가 매우 많이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전통적 비즈니스와 현대적 비즈니스,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차이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전통적 비즈니스는 토지, 노동, 자본을 주요 요소로 했었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는 정보와 지식을 주요 요소로 한다. 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시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지털 시대? 그럼 정보와 지식이구나.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회전해서 풀면은 다 언제든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마케팅은 거의 1대1 그리고 다대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대다를 넘어서 다대다 커뮤니케이션까지 넘어갔다는 거. 또한 정보 수용자인 동시에 우리가 송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에 우리가 정보를 수정하고 우리가 정보를 송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송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으로는 지속적 수익 창출,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 고객
관점과 고객 경험, 그리고 스피드와 기화선점, 그리고 특허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이 그 좀 차별화되어 있는 사지선 다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하고 다른 문제를 하나 섞어내거나 아니면 성공 요인인 것은 하고 이제 다른 문제와 섞어서 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 드린 거는 개념만 쏙쏙 가지고 와서 지금 정리를 드린 거니까 달달 외우셔도 좋고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이 요번에 바뀐 기준 출제 문제 보면은 B2C, B2B, C2C 이런 식으로 영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이번 개정된 그 검색 광고 시험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B, 당연히 비즈니스고 C는 당연히 커스터머일 거예요. 그럼 B2C란 비즈니스가 소비자에게, B2C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2B는 기업 대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C2C는 소비자 대 소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굉장히 꼬여서 어렵게 내거든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뭐 기업이 소비자에게 하면 당연히 B2C를 고르시면 되시고요. 뭐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럼 당연히 B2B 고르시면 되세요. 쉽죠? 하지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개념 또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 커머스의 시장 변화는 생산자에게서 소비자로 상품 서비스를 전달하는 B2C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C2B로 확대되어 있다. 와,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 요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 드리면 생산자, 네. 포인터 옵션에서 생산자가 소비자로 그러면 생산자가 누구예요? 보통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죠. 그럼 B라고 우리가 지칭을 적어놓고 소비자가 아까 커스터머 C라고 했죠. 그러면 생산자가 소비자니까 B2C구나.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C2B. 자, 소비자의 니즈를 소비자는 아까 C라고 했어요. 생산자, 자 기업이 만든다고 했어요. 비즈니스. 그러면 소비자의 니즈를 생산자에게 전달. C2B로 확대되어 있다. 아 근데 저 너무 헷갈려. 이걸 제가 2라고 쓰면 어떠죠? 하는 생뚱맞은 질문을 하시는 수강생님 이렇게 준비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영어에서는 2를 그냥 2로 해요. 그래서 그냥 일맥상통하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 숫자 2는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굿밤을 아니죠. 아무튼 우리가 단어를 좀 축약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이 2를 숫자 2로 축약해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2B는 숫자는 생각 말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는 TV를 대체하는 OTT가 확산되고 있다. 아, OTT가 뭐예요? 저도 사실 생소해요. OTT란 구독 서비스 기반으로 통신사, 방송사, 포털 등 되게 다양한 송신 매체를 따지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함정 포인트는 구독 서비스 기반이라고 그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클릭하시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지선 다양에서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 구독 서비스 기반 통신사, 방송사, 포털 등 그럼 유튜브 아닌가? 하고 유튜브도 맞다. OTT에 포함이 된다. 하고 클릭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구독 서비스 기반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TV를 대체하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은 아직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개념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OTT라고 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일단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오면 바로 아닌 것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 2019년도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시험에 단골 문제로 출제됐던 거예요. 진짜 단골. 자, 이 디지털 격차가
생각이 안 나요. 시험장 가면은. 근데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왜냐하면 디지털 사회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는 쉽게 접하는 정보를 부모님은 조금 어렵게 접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뉴스 같은 거는 부모님은 또 쉽게 접하시지만 저는 또 관심이 없으니까 또 어렵게 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 격차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사회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발생한 디지털 격차가 생겨났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도에는 이게 진짜 완전 단골 문제였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는 살짝 트렌디가 좀 바뀌어지고 있고, 또 이 답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출제율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알아두기. 그 다음,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N클라우드 이런 거. 서비스와 맞물려 바야흐로 N스크린의 시대가 열린다. 이것도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맞물려 열린 것은? 아니면 서비스와 맞물려 바야흐로 블랭크의 시대가 열린다 했을 때 우리는 N스크린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아, 저 이거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이 중간에 깔때기 괜찮아요. 주관식이나 단답식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한 명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이건 애매한데 오케이 해줄까 말까 이렇게 상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정도의 넣고 안 넣고의 실수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크로스오버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왜 좀 외우면 좋겠냐면, 디지털화가 막 계속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업체가 이쪽까지 광고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정보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홈쇼핑을 TV에서만 볼 줄 알았지 네이버, 카카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볼 줄은 몰랐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특정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는 그 디지털 영역이 서로 이렇게 영역을 펼쳐나가면서 크로스오버가 된 거죠. 완전 이해 쉽죠? 자, 그 다음, 기업보다 소비자가 더 빨리 정보를 얻는 정보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도 진짜 시험 단골 문제예요. 정보의 역전이, 저도 이거는 진짜 달달달달 외워서 갔는데, 와, 정보의 역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보의 전환 이상한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역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역산, 역환 막 다 생각이 나는데 역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항상 역전할매 이렇게 3번 외우면서 들어갔는데도 이걸 좀 까먹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려고 좀 아래쪽에 놨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업보다,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서는 작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근데 소비자가 오히려 이런 서치를 통해서 정보를 더 빨리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 우리 기업 대 기업으로도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더 잘 알아요. 이런 거를 정보의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예시가 다 팩트 아니면 진짜 저렇게 믿어야지,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드는 예시니까, 너무 그래 우리는 기업보다 더 빨라, 우린 주식이 더 빨라 막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오해는 금지예요. 네.